평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쭉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여기 두 분 저자분들과 그다음에 이 두 분이 이제 신현복 선생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인연 에피소드 같은 거, 그렇지만 좀 잘 알려지지 않은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성공회대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요. 아마도 쇠기샘을 학교에서 처음 배웠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우리 김창남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자주 안 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과 인연 처음 시작했던 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신현복 선생의 이름은 제가 감으로부터 사색 나오고 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책을 사놓고 읽지는 않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 읽게 된 건 1990년인가요? 천구의 추억이 발견이 돼서 월간 중앙에 실리게 됐죠. 그 당시에 그걸 선생님께 찾아가서 그 원고를 받아서 게재했던 월간 중앙 기자가 제 후배였어요. 그 유명한 친구죠. 지금은 영화평론가고 부산영화제 프로그래머로 있는 허문영이라는 친구인데. 동아일보 기자 허문영이라는 여자도 아니고. 아니고요. 그 친구가 당시 그 월간 중앙에 기자로 있었고, 당시 제가 월간 중앙에 뭐 이렇게 원고 쓴 적도 있고 그래서 책을 받아보고 있었는데 그 실린 거를 우연히 읽게 된 거죠. 천구의 추억을. 그거 읽고 정말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그 책을 덮고 한 30분 혼자 멍하니 이렇게 앉아서 눈물이 흐를 것 같은 그 어떤 그 느낌, 그런 상태로 멍하니 한 30분을 생각에 잠겼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 이후에 신현복 선생 감옥으로부터 사색을 다시 저도 제대로 읽게 됐죠. 근데 그러고 나서 한 1년인가 2년 후에 90한 1년이나 2년쯤에 그 친구 허문영 기자가 결혼을 했는데 주례를 신현복 선생님이 쓰셨어요. 그 제가 결혼식장에 갔다가 신현복 선생을 뵙게 된 거죠. 근데 물론 개인적인 인사나 대화는 물론 못했지만 저분이 그분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뵙게 됐고 뭐 그런저런 간접적인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이제 만나 뵈서 대화를 나누게 된 건 대학에 그 어플라이를 교수 몇 년입니까? 어플라이 하신 게? 그러니까 96년에 부임했으니까 95년 말이죠. 그때 총장 면접을 하러 갔는데 당시 김성수 총장, 이재정 총장 계실 때 이재정 총장 면접을 들어갔는데 거기 이재정 총장하고 신현복 선생님이 같이 앉아 계셨어요. 그러자면 신현복 선생님이 늘 총장 면접에서 같이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때 이제 신현복 선생님을 처음 가까이 배웠고 인사를 하게 된 거죠. 95년 연말이거나 아마 96년 1, 2월이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신현복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그 지인을 통해서 내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런 얘기를 대단하십니다. 했고, 그래서 그 면접을 하는데 은근히 당시 이재정 총장한테 내 편을 들어주신 듯한 뉘앙스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 이재정 총장님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마웠죠. 그러고 나서 교수가 되고 처음 출근한 3월 초에 그래서 제 연구실을 찾아가는데 제 연구실이 신현복 선생님 옆에 빵집 있었어요. 지금도 다른 건물이지만 지금하고는 다른 건물이지만 그때 지금 건물하고 다릅니까? 다른 건물이었죠. 그래서 제 방을 가려면 신현복 선생님 방을 지나가야 돼. 제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신현복 선생님이 부르시더라고. 이렇게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앉으라고. 이게 첫 출근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담배를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담배 막 피던 시절이니까 지금은 뭐 안 되지만 담배를 권하시면서 같이 피우자고. 그래서 그 첫 출근한 날 신현복 선생님 방에서 같이 맞담배를 피운 거예요. 어렵지 않으셨어요? 담배 그때 저는 굉장히 뭐랄까
그 담배 피우는 사람들끼리 얘기일 수 있지만 서로 담배를 권하고 함께 나눠 피우는 건 굉장히 깊은 마음의 어떤 그 연결. 어? 이거 편집해 주세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이분이 참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그 의외로 당시로서는 의외로 소탈하고 격이 없고 이렇게 나이 근 20년 차이 나는 후배와 친구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느낌을 그때 처음 받았죠. 그게 제 인상에 굉장히 깊게 남아 있어요. 그 김재동 군도 예. 그 얘기를 자주 해요. 신효복 선생님 방에서 맞담배 피면서 제동 씨도 감동했던 얘기를 가끔 하죠. 조만간 한번 여기 출연하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 요즘도 뭐 방에서 담배 피우고 그런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좀 뿌듯하셨겠어요, 선생님하고 이렇게 그런 어떤 제가 좋아하던 분을 네. 또 만나고 그렇게 또 인연이 돼서. 성공회대 교수가 되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사실은 그 점이었어요. 내가 이분하고 한솥밥을 먹고 같이 생활하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죠. 네. 우리 저 최영묵 선생은 어땠어요? 그 뭐 조금 늦게 오셨죠? 대학에 약간. 예, 5년 후에 2001년에 저는 갔는데요. 뭐 시작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2년부터 시작이 되죠. 저는 88년에 군대에 가서 91년에 제대를 했는데 군대에서 제가 정훈장교였어요. 근데 양평 쪽에 용문 쪽에 있었는데 제가 뭐 군대에서 하는 일이 이제 그 도서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 하고 진중문고. 네, 진중문고인데 문고를 좀 규모를 크게 했어요. 이만한 방을 책으로 채웠으니까. 그래서 청해청 가가지고 뭐 포차 끌고 가서 뭐 가득 책을 사온 기억도 나고. 그리고 이제 휴가 가는 장교나 사병들이 복귀할 때 의무적으로 책을 2권 이상 기증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휴가를 많이 보내야 되니까 월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글을 게재하면 3박 4일 포상 휴가를 가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여러 명 거를 실어줘요. 그럼 갔다 오면 책이 막 쌓이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의외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사가지고 왔어요. 기증을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군대에 들어와도 되는 그게 책인가? 쌍팔년도 군대인데 간단치 않죠. 그거를 왜냐면 가끔 보안 검열이라는 그렇죠. 게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병들 중에서 뭐 운동권 애들이 가끔 노동법 해설이라든가 뭐 이런 운동권 책을 갖다가 저한테 숨겨달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보안 검열에 걸리면 영창이거든요,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교니까 그 검열을 안 받는데 그럼 숨겨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어떻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애들한테 빌려주기도 그렇고 기증을 했으니까 유지는 했으니까 나만 보는 책으로 거꾸로 꽂아놓고 나만 보는 책으로 유지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몇몇 아는 애들은 보고 싶어하는 보고 근데 91년에 제대할 때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물건을 절취해서 가지고 나오죠. 제가 그걸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제 연구실에 있어요. 그 책이. 군대 그 검열 필이 찍힌 그건 내가 찍었으니까. 근데 그 안에 또 필증이 또 찍혀 있어 이거. 감옥 검열 필증도 찍혀 있잖아요. 그 책을 제가 이제 신 선생 강의할 때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보여주면서 이제 인연의 시작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책을 놔두고는 갈 수 없고 가지고 나간다는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나와서 제가 보관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봤죠. 자세히 많이는 안 보고 그러다가 이제 김창남 선생님처럼 이제 전시회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아는 사람이 그 신영복 선생 작품을 사갖고 왔더라고. 꽤 비쌌어요 그때. 그런데 이제 문동권 후원회는 그런 개념으로 팔았더라고요. 예. 본인이 가져가신 게 아니고 그래서 작품을 보고 나 이 사람 책 있는데 이래갖고 또 보고 이런 인연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성공회대 이제 김창남 선생이 가 계시고 이제 제가 김창남 선생의 인싸라고 했잖아요. 그 인연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나는 김성수 총장님이 인터뷰를 면접을 보는데 신영복 선생이 계셨어요. 그때는 김성수 총장님. 네, 김성수 총장인데
그때 신영복 선생님한테 내가 보기엔 김창남 선생이 작업을 해놨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모호적이신 거야. 이게 작업이 끝났더라고. 그래서 나 속으로 안심하면서 아 잠깐 편하게. 작업하셨습니까? 뭐 말씀하실 수 없을 거고. 그때 그냥 그렇게 느꼈다 이거. 그랬겠죠. 질문을 그런 걸 그거 그때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질문을 그런 걸 하시는 거야. 뭐 그 더불어 사는 방법에 대해서 뭐 작은 학교가 어떻게 하면 좀 사실 이게 굉장히 편안하고 대답하기 좋은 거. 예. 그래갖고 저는 너무 편하게 면접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잘 돼서 성공에 대해서 첫 이제 출근이 몇 년? 첫 출근이 2001년인데요. 첫 출근 전에 원서 접수하러 갔는데 축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영복 선생님도 나와서 하니까 2월달에 거기 눈이 들러군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내가 축구화도 없고 양복 입고 갔는데 김창남 선생님이 빌려주는 거예요. 축구화를. 내가 한 270 신는데 260이야. 그러니까 잘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막 물이 새요 축구화가. 빵꾸난 근데- 거였거든. 그래서 그걸 신고 뛰다가 제 발목이 인대가 나갑니다. 그렇죠. 첫날. 그때 죽기 살기로 뛰는 거지. 죽기 살기로. 왜? 진영종 교수라고 있는데요. 네. 제가 다리가 이렇게 뛰다가 보니까 인대가 나간 느낌이 딱 온 거예요. 뚝 소리가 나고. 그래 쩔뚝거리면서 난 못 뛰겠다 그랬더니 소리를 질러가지고 자기는 토하면서 뛰었는데 신인 교수가 이러면 되냐고 막 소리를 질러갖고 계속 뛰다가 완전히 나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저는 기부스하고 이렇게 몇 달을 강의를 했어요. 2001년에. 아이고, 예. 그런 아주 악조건 속에서 시작합니다. 거기서 저 축구를 시키면 어떡합니까? 그 죽자사자 떼야지.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그 교수들이 지금도 축구를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선생님 축구를 계속 좋아하시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축구를 하게 된 것도 사실 신영복 선생님께서 축구를 워낙 좋아하시고 잘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96년 제가 대학 와서부터 조금씩 하기 시작해서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신영복 선생님이 그 축구회의 핵심 멤버셨고 퇴임하실 때까지 늘 우리하고 정규적으로 맞습니다. 축구를 같이 하셨죠. 그 저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신임 교수들이 오면 항상 당신 축구하냐고 물어보고 누가요? 선생님이 아유, 다른 교수들도 다. 그러니까 처음에 면접할 때는 다들 축구 잘한다 그래. 그리고 열심히 할 거라고 막 그래. 막상 들어오면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거기서 저 못합니다.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뭐 그건 아니지만 아니 그 김진계라고 조국이라고 하는 북파공작원의 수기라고 두 권장에 나온 거 보면 그분이 신영복 선생을 언급을 해요. 그 서울대 나오고 아주 젊은 친구인데 축구도 잘하고 인간성도 참 좋은. 근데 그렇게 축구를 잘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그 교도소 있을 때 그 김진계옹이 뭐 지금 잡고 있습니다만은 그 본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때도 축구를 무척 잘하시고 되게 즐겼던 교도소에서 축구를 열심히 하셨죠. 예, 그래서 뭐 벌도 받고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죠. 그 실제로 그 공장 대 공장 막 이렇게 그리고 재소자들끼리 이제 축구하다 막 싸움이 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신영복 선생님이 늘 중간에서 이렇게 조정해주면서 싸움 안 나게 그런 역할도 하시고 그랬죠. 그 이사장님 같은 저 김창현 선생님이 이제 그 청구의 추억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 두 분 선생님들에 비해서 더불어서 좀 늦게 왔습니다. 2003년이니까 좀 늦었는데 그러니까 어줍지 않으니까 저도 책은 사고 있었는데 읽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좀 선생님은 사상가적인 이렇게 좀 뜨뜻미지근한 말씀을 하시고 저는 당장 뭐를 좀 이렇게 원하는 나이도 젊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사고 이렇게 사놓고만 있었는데 그 우연히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청구의 추억을 읽게 돼요. 저도 그 청구의 추억이 맨 뒤에 있잖아요. 그 여기 저 가모르투사판 여기에 실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판 증보판에 실렸는데 이거를 이승혁 선생인가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읽은 것 같은데 그때가 새벽 6시였고요. 전철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좀 멀리 통근한 시절이라 근데 그 새벽 6시에 전철 타면 다 자요. 모든 승객 전부 앉아서 가는데 전부 다 자. 안 자는 사람 나 하나인데 이 청구의 추억을 보는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도 그
그때의 추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 혼자 그 새벽 열차에서 계속 울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저도 사색 다시 읽고 그랬습니다. 아까 김창현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처음 듣고 저도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야 이게 그러니까 좀 대단한 글이죠, 그렇죠? 선생님 이 저 천구의 추억은 참 대단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회가 좀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